안녕하세요. 유캐리미입니다. 오늘은 토익 시험 볼 때 반드시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하는 연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토익 독학하시는 많은 분들은 질문합니다. 마킹할 때 사비연필로 해도 괜찮을까요?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사비연필 괜찮습니다. 하지만 꼭 사비연필일 필요는 없습니다. 사비연필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. 여기서 잠깐, 연필의 차이가 중요한가요?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연필의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0에서 20점을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보통 토익 1번에서 200번까지 마킹하는데 최소 걸리는 시간이 5분인데 파트 7 문제를 한 문제라도 더 풀 수 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오늘은 토익 시험장 연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. 토익 연필 정말 중요한데 이 부분을 알려주는 곳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. 토익 점수란 단순히 공부량만으로는 나오는 게 아닌데 말이죠. 이런 조그마한 노하우들이 토익 점수를 좌우합니다. 지금부터 토익 회사 직원이었던 저 유캐리미와 함께 토익 시험장에서의 연필 꿀팁 알아볼까요? 연필을 말씀드리기 전 토익 시험 일에 많은 토익커들이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 먼저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는 토익 필기구로 토익 연필을 대신해 컴퓨터용 사인펜, 일명 컴사를 가져간다는 것입니다. 하지만 컴퓨터용 사인펜은 토익 시험에 사용 불가입니다. 가장 기본인데요. 연필과 지우개만이 토익 시험에서는 마킹하실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지금까지 본 OMR 카드는 컴사펜과 수정 테이프를 사용했죠? 토익 OMR 카드는 연필로 작성되어야 합니다. 답을 고치고 싶을 경우 지우개로 지우셔서 다시 마킹하시면 됩니다. 두 번째는 연필을 한 자루만 챙겨간다는 것입니다. 연필심은 부러지기 마련입니다. 특히나 바닥에 한번 떨어뜨릴 경우 대부분 심은 부러집니다. 그래서 시험장에서 정말 바닥에 떨어지는 것은 흔히 발생하는 일인데요. 이럴 때 한 자루만 챙겨가면 어떡할까요? 네, 맞습니다. 그날 시험은 망치는 거죠. 물론 앞뒤 좌석분들께 빌리는 경우가 있지만 정말 실례입니다. 꼭 연필은 2자루 이상 챙기도록 합니다. 자, 이제 사비연필에 대해 말해볼까요? 왜 토익 고수들은 사비연필을 사용하라고 말할까요? 마킹 때문입니다.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킹 시간을 줄이면 토익을 한 문제라도 더 볼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. 보통 HB와 같은 얇은 연필을 쓰면 정답을 한 번 체크할 때마다 두세 번 터치를 해야 하죠. 하지만 사비 연필을 사용하면 마킹을 한 번만 터치를 하면 되므로 시간이 아껴집니다. 그래서 토익 고수들은 사비 연필을 주장하는데요. 하지만 사비 연필의 단점 또한 확실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. 바로 문제 풀 때 손등에 연필 흑심가루들이 묻는 건데요. 마킹 속도 줄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손등에 묻는 흑심가루에 신경이 쓰여 오히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. 특히 이 손등에 묻은 흑심가루는 시험지에도 묻어요. 저같이 이런 것에 예민하게 신경 쓰는 사람이라면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유캐리미는 사비연필 대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. 사비연필을 대체할 수 있는 첫 번째, 0.7에서 1.0 샤프입니다. 샤프는 꼭 0.5 샤프만 있는 게 아닙니다. 0.3에서 1.4까지 두께가 정말 다양합니다. 사용해온 저 같은 사람이라면 그립감이 좋아 문제 풀 때 편안합니다. 또 장점으로는 심이 부러져서 시험을 못 보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. 샤프심을 채우면 되니까요. 물론 샤프도 고장이 나니 2자루는 챙겨가 주세요. 하지만 처음 시험 본 분이라면 사비 연필보다 마킹할 때 불편함이 있어 미리 연습을 하고 들어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. 사비 연필을 대체할 수 있는 두 번째, 샤프와 연필을 따로 사용하는 겁니다. 문제 푸는 연필과 마킹 연필을 따로 놓는 거죠. 평소 연필이 익숙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연필로 푸는 것이 익숙치 않습니다. 그래서 문제 풀 때는 평상시 공부했던 샤프로 풀고 마킹은 사비 연필로 하는 거죠. 이 방법 또한 괜찮습니다.
하지만 책상에 필기도구가 많아져 신경이 쓰일 수도 있으니까 잘 고민해보세요. 은근히 2시간 내내 쓰지 않는 필기도구를 5분 사용하기에 올려놓는 것은 신경 쓰이는 일입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문제집을 반드시 놓고 푸는 게 아니라 비스듬하게 푸는데요. 이때 펜이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. 사비 연필로 대체할 수 있는 세 번째, 이 샤프를 모르면 토이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일명 토익 샤프, 스케치 샤프인데요. 심이 일자로 되어 있어 마킹하는 데 최적화 연필이죠. 하지만 저는 이것을 2-3번 시험장에서 사용하고 포기하였습니다. 일단 마킹 때도 저는 평소 사용하지 않았던 거라 사비 연필보다 불편했습니다. 그리고 문제 풀 때도 익숙치 않아 오히려 방해가 되어 점수가 안 나왔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샤프를 쓰실 거라면 사전에 충분히 연습하고 익숙한 상태에서 쓰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이 샤프는 일반 문구점에 가시면 300원에서 1000원 정도로 저렴해요. 모닝글로리에서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오니까요. 구매하신 데는 불편함이 없으실 겁니다. 스케치 샤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 만큼 많은 분들이 지금도 쓰고 계시기 때문에 한 번쯤은 시도해 볼 만한 연필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은 시험 점수를 좌우하는 토익 연필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. 연필과 함께 다니는 지우개는 평상시 사용하던 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. 꼭 구매하셔야 한다면 펜텔에서 나온 아인이라는 조그마한 지우개가 있습니다. 그거 구매하시고요. 되도록이면 샤프 뒤에 있는 지우개로 해결하지는 말아주세요. 생각보다 정말 안 지워집니다. 그래서 그게 또 하나의 스트레스로 돌아오기도 합니다. 시험장에서의 컨디션은 지금까지 내가 공부한 것을 최대한 발휘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. 그 컨디션의 결정은 이러한 조그만 노하우들이죠. 그래서 이런 연필 사용부터 우리가 세밀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토익커분들 고득점을 응원합니다. 토익 독학으로도 가능하니 포기하지 마세요. 오늘은 연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. 토익회사 직원 유캐리미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